저는 30대 중반의 아이 없이 남편과 둘이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맞벌이 부부이고 남편은 작은 식당을 운영 중이며 저는 대학 졸업하고 나서 계속 한 직장을 9년째 다니고 있어요. 대기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름 들으면 알만한 회사라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고 지방에 있는 나름 튼튼한 회사라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업무도 그렇게 힘들지 않고 주변 친구들이랑 비교를 해보면 거의 공무원이랑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버는 수입은 자영업자라 매달 똑같진 않고 제가 정확하게 얼마 버는지 알 수는 없지만 500만 원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보너스 달이 아니면 큰 변동 없이 300만 원 언저리가 평균 월급입니다. 남편과 저는 결혼하기 전에 서로 한 가지 협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 서로 반반씩 내는 생활비 통장을 따로 관리하고 그 외 나머지 수입에 대해서는 각자 알아서 관리하고 간섭하지 않기로요. 조금 이상하게 들리신다는 건 알지만 결혼할 때 집은 시댁에서 해주셨고 애초에 우리 부부 돈 관리를 각자 하자는 이야기도 제가 아닌 남편이 먼저 꺼냈어요. 저도 시댁에서 해주시는 집 사이즈에 맞춰 혼수 다 해서 들어갔고 친정부모님이 저희 부부 타라고 자동차까지 하나 뽑아주셨는데 이만하면 양가 비슷하게 해서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남편이 각자 돈 관리하자 할 때도 제 입장에서 거절할 이유와 명분이 없었고 다만 혹시 모르니 생활비 외에 별도로 부부 공동으로 한 달에 100만 원씩 1년이면 딱 1200만 원짜리 적금을 비상금으로 따로 모으자고 제안을 했죠. 남편이 아무래도 저보다는 돈을 더 벌고 있지만 저한테 정확한 수입 공개를 안 하고 싶어하는 눈치인 것 같아서 남편이 하자는 대로 맞춰줬어요. 남편이 자영업을 하고 있으니 작정하고 현찰 매출을 숨기면 제가 찾아낼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괜히 쓸데없이 돈 문제에 집착하고 서로 감정 소모하는 것보다 아예 이렇게 하는 것이 속이 편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5년 전부터 지금까지 생활비 통장에 매달 50만 원씩 집어넣고 비상금 통장에도 각자 50만 원씩 공동적금을 부으며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오전 10시쯤 가게로 출근해서 저녁 장사하고 늦게 집에 들어오기 때문에 집에서 밥을 먹을 시간이 없고 저도 회사 안에 있는 구내식당에서 점심 해결하고 저녁은 웬만하면 잘 안 먹는 편이에요. 집에 와서 쉬다가 거의 잠만 자기 때문에 두 사람 생활비로 100만 원이면 관리비랑 공과금 내고 생필품을 좀 사더라도 항상 돈이 남는 편입니다. 몇 달 그렇게 지내면 생활비 통장에 쌓여가는 돈도 만만치 않아서 우리 부부 휴가 때 해외여행 갈 돈으로 쓰려고 남는 생활비는 안 쓰는 통장에 따로 모아두고 살았어요. 이렇게 공동으로 모아서 관리하는 돈 말고는 서로 얼마나 벌어서 어떻게 쓰는지 일절 신경 쓰지도 않았고 신혼 초에는 남편이 나한테 돈 벌어서 가져다 주는 것이 아까워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니 아쉽고 서운한 마음도 들었는데 막상 이렇게 결혼 생활 계속해보니 이게 훨씬 편하고 좋더라고요. 남편이 시부모에게 알아서 용돈 주고 알아서 기념일 선물까지 다 챙기라 하고 저는 제가 버는 돈으로 남편 눈치 볼 필요 없이 우리 부모님 용돈 드리고 제가 따로 돈을 모으니까 결혼해서 살고는 있지만 서로에게 묶여있지 않고 경제적으로 남편에게 의지하지 않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는 원래 비싼 물건에 큰 관심이 없고 결혼 전이나 지금이나 돈을 별로 쓰지 않아요. 명품 같은 것도 몇 년 전에 제 돈으로 산 지갑 하나랑 결혼한다고 할 때 친정부모님이 사주셨던 가방 하나가 전부예요. 평소에도 남편이랑 쉬는 날 맛있는 음식점 가서 밥 먹고 혼자 시간 남으면 집 앞 공원에서 산책을 하는 것이 취미이기 때문에 쇼핑을 하러 가도 운동화나 추리닝만 몇 벌 사는 편입니다. 반면에 남편은 저랑 달리 굉장히 사교적인 사람이고 동창이나 친구가 워낙 많은 데다 애초에 사람 만나는 자리를 너무 좋아해요. 골프 모임도 있고 조기축구 모임이나 친구들이랑 낚시도 종종 하러 다닙니다. 자영업을 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하루밖에 못 쉬는 사람인데 일 끝나면 저녁에 친구들 만나서 놀러 다니고 짬짬이 술자리나 스크린 골프, 볼링의 당구까지 옆에서 제가 볼 때는 몸이 10개라도 부족할 지경이더라고요. 안 그래도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데 남편이 돈도 적게 버는 편은 아니라서 그런 건지 모임이 있으면 남편이 자주 술값을 내는 것 같았습니다. 작년에 남편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같이 보다가 하필 그 순간 남편의 카드값 문자가 왔길래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 한 달에 카드로만 400만 원 넘게 쓰는 걸 보고 속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서로 돈 쓰고 돈 모으는 것에 간섭 안 하기로 했고 남편이 본인 몫의 생활비 50만 원과 적금 50만 원을 매달 빼먹지 않고 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무런 말을 하진 않았어요.
지금 저는 온전히 제 용돈으로는 한 달에 30만 원 정도 쓰고 있는데 남편의 엄청난 카드 소비를 보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남편이 훨씬 많이 벌 수도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부부 결혼 전에 약속이기도 했고 저는 따로 제 월급 착실하게 모으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얼마를 벌고 얼마를 쓰던 그 돈을 제가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진 않았어요. 어차피 대출 없이 집도 있고 나중에 크게 목돈 들어갈 일 생긴다면 그땐 남편이랑 상의해서 반반씩 부담하거나 협의를 하면 될 테니까 각자 생활 스타일이 다르니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진 않더라고요. 남편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을 갖지 않아도 되고 제가 벌이가 더 적다고 해서 집안 생활에 기여를 적게 하는 것도 아니라서 항상 남편 앞에선 당당했습니다. 아마 남편이 건드릴 수 없는 제 이름으로 된 든든한 제 통장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친정이나 시댁도 서로 각자 챙기기로 한 상황이라 친정에 용돈 드리고 선물해 드리는 데 있어서 제 돈 제가 쓰면 되니까 남편 눈치 볼 필요 없어서 편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살다 보니 남편에게 서운한 점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었어요. 아무리 각자 알아서 돈 쓰고 알아서 부모님들 챙기더라도 상대방 부모님을 완전 무시하고 살 수는 없는 일이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저는 시부모님에게 기본적인 며느리 도리는 해왔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며느리들처럼 명절이나 시댁에서 김장한다고 할 때마다 바로 달려가서 일을 도와드렸고 시댁 집안 행사가 있을 때마다 될 수 있으면 빼놓지 않고 참석했습니다. 심지어 남편은 가게 때문에 주말에도 늦게까지 영업하느라 시간을 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제가 남편 대신에 지방경조사를 대신 참석한 적도 많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친정부모님이 눈치 주거나 불편하게 한 적도 없는데 장모님 댁에만 가면 너무 불편하다면서 사위 노릇을 제대로 하려 하지 않더라고요. 친정부모님이 맛있는 거 사줄 테니 한번 건너오라고 하실 때도 자기는 가봐야 할 말도 없다면서 저만 보내고 친구들과 약속 있다며 술 마시러 나가버렸죠. 하도 대놓고 싫어하는 티를 내니까 저도 이제는 포기했고 아예 남편에게 우리 집에 가잔 이야기 자체를 안 합니다. 남편이 운영하고 있는 가게가 평범한 식당인데 한 번은 제가 부모님 모시고 남편 가게에서 식사 대접을 해드리려 찾아갔어요. 제가 며칠 전부터 남편에게 이번 주 토요일에 친정부모님 모시고 당신 가게에 점심 먹으러 가겠다고 이야기했었지만 막상 방문했을 때는 좌석 예약도 안 되어 있었고 마침 손님이 많은 점심시간이라 보니 빈자리도 없었습니다. 엄마 아빠를 가게 앞에 한참 세워두고 기다렸다가 겨우겨우 자리에 앉았는데 남편은 주방이 너무 바쁘다며 밖에 나와서 장인장모한테 인사 한 번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도 친정부모님은 사위 가게에 손님이 많으니까 보기 좋네. 이서방도 바쁠 텐데 그냥 부르지 말자. 우리도 빨리 먹고 일어나야 다음 손님 들어오지.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얼굴 표정에는 서운한 마음을 숨길 수 없더라고요. 저희가 들어올 때 분명히 주방에서 저와 눈을 마주쳤기 때문에 친정부모님이 오신 걸 알았을 텐데 하다못해 음료수 한 병 서비스로 주지도 않고 그냥 일만 하고 있었어요. 결국에는 참다 못한 제가 주방에 얼굴을 비추고 여보 나왔어. 엄마 아빠도 밖에서 식사하고 계셔. 하고 이야기했더니 남편은 왔어? 미안한데 나 바쁘니까 이따 집에서 이야기하자. 라면서 본체도 안 하고 넘어가더라고요. 결국 밥 다 먹고 우리 부모님은 사위 얼굴 한번 제대로 못 보신 채 제 돈으로 계산하고 나왔습니다. 물론 손님이 많은 건 알겠지만 잠깐 30초만 주방에서 나와서 장인장모에게 얼굴 한번 보여주는 일이 그렇게도 힘든 일이었을까 싶어서 서운해지더라고요. 부모님을 바로 댁에 모셔다 드리기엔 좀 아쉬워서 근처에 있는 예쁜 카페로 모시고 커피 한 잔씩 하고 있었는데 제가 기분 안 좋은 티가 얼굴에 다 드러나니까 보다 못한 친정엄마가 제게 우리는 괜찮으니까 이서방한테 이따 뭐라고 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데 듣는 제가 부모님에게 너무 미안했어요. 단순히 밥만 먹고 올 거라면 친정 집 근처에 있는 아무 식당이나 가면 그만이지 굳이 제가 멀리까지 운전해서 남편 가게로 부모님 모시고 찾아갈 이유가 있나요? 결혼 전이나 신혼 초까지만 해도 안 그랬는데 요즘 들어서 점점 더 친정 부모님에게 소홀해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남편이 처가에 거의 신경 쓰지 않더라도 저는 기본적인 며느리 노릇은 다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친정엄마한테 드릴 선물 사면서 종종 시댁 것도 똑같이 사서 보내곤 했거든요.
아무리 부부 사이에 각자 돈을 따로 관리한다지만 아예 남남처럼 신경 안 쓰고 지낼 거라면 애초에 결혼하고 같이 사는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무심한 남편에게 서운한 것이 없진 않았지만 그래도 시부모님은 비교적 정상적인 분들이기도 하고 제가 먼저 시부모님을 챙기면 남편도 처가부모님 생각을 조금이라도 해줄 거라 믿었는데 결국 저만의 큰 착각이었어요. 종종 시부모님한테 선물 사드리고 용돈도 드리니까 남편이 보기에도 그건 기분 좋았나 봐요. 남편 일하고 있을 때 저 혼자 시댁 가서 식사 같이 하고 용돈 드리고 온 날에는 남편 입이 귀에 걸려서 저한테 애교도 부리고 하루 종일 기분 좋아하는 모습이 보여요. 하지만 제가 친정엄마 만나서 용돈 드리고 백화점 모시고 가서 선물 사드리고 오는 날에는 대놓고 기분 나쁜 티를 내다가 어느 순간부터 말을 좀 이상하게 하더라고요. 제 친정은 그냥 평범하고 친정엄마는 몇 년 전 직장을 은퇴하시고 집안 살림만 하고 계십니다. 아빠도 이제 은퇴가 몇 년 남지 않았고 두 분 노후 준비는 그럭저럭 되어 있는 편이에요. 매달 정기적으로 30만 원씩 드리는 용돈은 제 통장에서 엄마 통장으로 자동이체되기 때문에 남편이 전혀 알 수 없는데 얼마 전 부모님이 신혼집에 반찬이랑 김치 가져다 주시러 들르셨을 때 용돈 겸 반찬값 겸해서 5만 원짜리 6장을 급히 봉투에 담아서 엄마 가시는 길에 찔러 넣어드렸죠. 하지만 엄마가 용돈 필요 없으니 안 받겠다고 하시면서 저희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작은 실랑이를 벌였고 남편이 배웅 나왔다가 저희 둘의 그 모습을 보고는 나중에 부모님 다 떠난 후에 저한테 묻더라고요. 아니, 장모님한테 또 용돈을 드렸어? 이번엔 대체 얼마나 드린 거야? 라고 제게 물어보는데 남편의 표정까지 좀 못마땅한 것 같아서 저도 기분이 나빠졌어요. 내가 얼마나 드리던 그게 왜? 내 돈으로 우리 엄마 용돈 주는데 대체 뭐가 문제야? 사실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당신도 우리 엄마 김치 먹고 반찬 먹으면 사위로서 가끔 용돈 한 번씩이라도 드려봐. 제가 살짝 열받아서 이야기했더니 자기는 그냥 별뜻 없이 궁금해서 물어본 것뿐인데 제가 너무 까칠하게 반응한다면서 그냥 됐다고 이야기하지 말자더군요. 결혼하고 지금까지 이런 일로 대놓고 말다툼 해본 적도 없었는데 왜 갑자기 신경을 쓰는 건지. 제가 친정엄마에게 인터넷으로 영양제나 화장품을 하나씩 사서 보내면 택배를 받은 엄마가 항상 물건 잘 받았다며 고맙다고 매번 확인 전화를 해주세요. 얼마 전에도 홈쇼핑에서 간식으로 먹기 좋은 견과류를 팔고 있길래 부모님 드시라고 한 세트 사서 보냈더니 며칠 후에 잘 받았다고 고맙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별거 아니야. 건강에도 좋다니까 매일 하나씩 챙겨 드시고 다 드시면 이야기해. 또 사줄게. 라고 전화를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옆에서 인상을 팍 쓰고 있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끊자마자 남편이 바로 제게 달려와서는 이번에는 또 뭘 사서 보냈어? 장모님 장인어른 두 분 별로 드시지도 않는데 뭘 그렇게 자꾸 사서 보내? 라면서 대놓고 궁금해하더라고요. 진짜 이 사람이 대체 왜 이러나 싶어서. 내가 우리 엄마한테 뭘 보내던 당신이 왜 자꾸 신경 써? 돈 보태달라 안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 라고 이야기했더니 또다시 제가 과민 반응한다 어쩐다 하면서 오히려 자기가 화를 내는 겁니다. 누가 뭐래? 그냥 궁금하니까 물어볼 수도 있지. 그리고 솔직히 너는 생각 없이 아무거나 막 사서 보내니까 그렇지. 제가 시댁에 홍삼이나 영양제 사서 보내드렸을 때는 잘했다고 이제 부모님 건강 생각할 나이라며 칭찬하더니 이 인간이 대체 뭘 잘못 먹고 이러나 싶었죠. 그냥 원래 하던 대로 내가 우리 부모님에게 뭘 사주던지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가 좀 쌀쌀맞게 이야기를 해서 남편도 기분이 많이 상했고 저희 집에는 이전에는 한 번도 없을 냉전 상황이 시작되었어요. 남편과도 그 뒤로는 서로 꼭 필요한 말만 간신히 하며 지냈어요. 그러다 지난달 말에 친정엄마가 갑자기 어금니 쪽이 불편하다고 하셔서 엄마 모시고 치과 검진을 받으러 갔었는데 그때 어금니 2개를 임플란트 해야 할 것 같다더라고요. 그 전에 살짝 불편할 때 와서 치료받았으면 간단하게 신경치료하고 떼우거나 씌우면 끝이었는데 엄마도 치과에 가면 돈 많이 나오는 줄 알고 안 가고 참으셨더니 일이 커져서 2개 다 임플란트를 해야 한다더군요. 돈도 돈인데 그 와중에도 병원비 많이 나오니까 괜찮다고 하시는 엄마를 보며 제 속이 너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왕 치과까지 간 김에 다른 아픈 곳도 다 씌우고 어금니 2개 임플란트까지 결정해버렸습니다. 전부 제 돈으로 해드렸는데 할인 좀 받아서 300만 원 살짝 넘게 나오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도 당연히 적은 돈은 아니었지만 우리 엄마 이가 다 상했는데 어떻게 제가 가만히 보고만 있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열만 좀 있어도 우리 엄마는 새벽에 병원 응급실까지 저를 업고 뛰시던 분이었거든요. 엄마는 끝까지 임플란트는 필요 없다면서 미안해 하셨고, 저는 앞으로 몸이 어디 불편하면 바로바로 이야기하라고 했죠. 그러고 집에 돌아왔는데 남편이 장모님은 어떠냐 괜찮으시냐 묻더라고요. 웬일로 이 인간이 우리 엄마 걱정을 다 해주나 싶어서 방금 전에 치과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줬더니 남편의 표정이 갑자기 심각해지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제 돈 300만 원이나 썼다고 하면 남편이 우리 부부 여행 통장이나 비상금 통장에서 돈 빼가라고 할 줄 알았어요. 어차피 그 돈은 여윳돈이고 원래 비상금이라는 게 가족들 급할 때 쓰라고 모으는 돈 아닙니까? 하지만 치과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듣는 동안 남편의 얼굴 표정이 딱딱하게 굳더니 그날 밤 한밤중에 세수하고 나와서 로션을 바르고 있는 제게 다가와서는 근데 말이야, 장모님 임플란트를 꼭 했어야 하는 거야? 연세도 있으신데 굳이 임플란트는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라고 묻더군요. 저는 안 그래도 엄마가 제때 병원 안 가시는 것 때문에 속상해 죽겠는데 남편이 어떤 소리를 하고 있는 건지 바로 알 것 같아서 더 짜증이 나는 겁니다. 아니, 당신은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 이야기가 왜 나와? 치과 의사가 임플란트를 하자니까 한 거지. 당신이 의사야? 제가 어처구니가 없어서 남편에게 버럭 악을 쓰고 목소리를 높였더니 남편은 깜짝 놀라면서도 결국엔 자기 하고 싶은 말은 끝까지 다 하더라고요. 당신도 한번 생각해봐. 단순히 임플란트를 한 개도 아니고 2개씩이나 하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어? 장모님이 딱딱한 음식을 드실 것도 아니고 소갈비를 맨날 뜯을 것도 아닌데 괜히 치과 매출만 올려준 거 아니야? 저는 이 인간이 엄마 치료비 때문에 이러는구나 싶어서 속이 터질 것 같았어요. 당신은 우리 엄마가 임플란트 하니까 돈이 아까워서 그래? 걱정하지 마. 당신 돈 한 푼 안 들어가고 전부 내 돈으로 하는 거니까 너한테 돈 달라는 소리 안 할 거야. 저도 너무 화가 나니까 소리부터 지르게 되더라고요. 안 그래도 최근 들어서 자꾸 남편이 친정엄마에게 돈 쓰는 걸 아까워하는 것 같았고 용돈만 조금 드려도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 같아서 짜증나고 있었는데 장모가 임플란트를 하고 왔다는데 옆에서 저딴 소리나 하고 있으니 제가 화가 안 나게 생겼으니까 남편도 제가 소리를 지르니까 본인 기분도 나쁜지 목소리 높여서 제게 대꾸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언제 돈이 아까워서 이래? 장모님 연세도 있는데 무슨 임플란트를 하냐 이거지. 솔직히 이제는 틀니를 하실 나이 아니야? 우리 엄마 아직 60도 안 됐는데 무슨 틀리 이야기를 하나요? 남편이 자기 처갓집 알기를 얼마나 우습게 알고 있는지 그때 제대로 알았습니다. 따로 돈 관리하고 각자 부모한테 알아서 효도하고 살자 했지만 제가 모은 돈으로 시부모한테 잘할 때만 기분 좋아하지 제가 친정 부모님에게 돈 쓰는 건 아까워 죽겠나 보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저도 완전 이판사판이라서 틀리는 너네 부모님이나 끼라고 왜 우리 엄마 아빠한테 틀리를 끼라 마라 하냐고 소리를 지르고 싸웠습니다. 그때 이미 남편한테 정이 뚝 떨어져서 결혼 생활 이어나가고 싶은 마음도 없더라고요. 한 지붕 아래에 있기도 싫어서 집을 나갈까 생각했는데 그때 이미 밤이 너무 늦었기 때문에 남편이랑 각방 쓰고 따로 잤어요. 뒤늦게 정신을 차린 건지 새벽에 저한테 미안하다며 사과하러 왔었지만 방문도 안 열어줬고 이제 와서 사과를 받는다 해도 제 기분이 전혀 풀리지 않더라고요. 다음날 저는 회사에 월차를 쓰고 남편이 가게로 출근하건 말건 제 집만 간단하게 챙겨 나왔습니다. 바로 친정으로 가려다가 이대로 끝내기엔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차를 돌려 시댁으로 향했어요. 만약 남편이랑 이대로 이혼하게 된다면 시부모님한테 제가 어떤 이유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는지 설명부터 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했습니다. 멀쩡한 평일 대낮에 시댁으로 들어갔더니 시부모님이 놀라셔서 무슨 일이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어제 이야기한 내용을 하나도 더하거나 빼먹는 것 없이 그대로 말씀드렸더니 제 이야기를 들은 시부모님 얼굴이 완전 일그러지셨습니다. 어머님은 제게 아들 잘못 키웠다고 미안하다 사과를 하셨고 아버님은 가게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집으로 튀어오라고 하셨죠. 영문도 모르고 급하게 시댁으로 들어온 남편은 현관 입구에서 신발도 채 벗기 전에 아버님에게 따귀를 맞았습니다. 야, 이 자식아, 내가 너를 그렇게 가르쳤어? 남편이 뺨을 한 대 맞고 거실에 있던 저를 발견하더니 눈치는 빠른 사람이라 바로 상황을 파악하고 아버님께 무릎 꿇고 잘못했다 빌더라고요.
우리 시아버님이 저한테는 자상하시고 좋은 분인데 식당 장사를 오래 하셔서 성격도 괄괄하고 아직도 운동을 좋아하시고 몸이 다부지십니다. 남편도 아버님 말씀이라면 아직도 벌벌 떨고 토를 달지 못할 정도인데 이 정도로 화를 내며 손을 올리신 건 결혼하고 처음 봤어요. 시부모님 앞에서 저희 부부가 지난 5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하나 말씀드렸습니다. 신혼 때부터 공동생활비 정해두고 나머지 돈은 따로 쓰는 것부터 남편이 지금까지 저희 친정부모님한테 용돈 한 번 드린 적 없다는 것도 다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야기할 때마다 아버님은 남편에게 지금 며느리 하는 말이 사실이냐? 라고 확인을 하셨고 남편은 당연히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죠. 제가 하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 시어머님은 그동안 자기들이 몰랐었다고 정말 미안하다 사과를 하셨고 이어서 남편한테 가게통장이랑 카드를 당장 가져오라 하셨어요. 그리고 저한테도 진지한 표정으로 부부가 한 집에서 같이 사는데 어떻게 서로 딴 주머니 차고 살았던 거냐? 내 아들이 문제지만 이건 너도 잘못한 거야. 앞으로 돈 관리는 전부 며느리 너가 하고 저놈한테는 매달 필요한 용돈만 주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혼하겠다고 말씀드리러 간 자리에서 갑자기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당황스러웠고 시부모님이 이혼 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잠시 기다리는 사이 남편이 보낸 가게통장이랑 체크카드를 가져다 아버님이 보는 앞에서 저한테 주었습니다. 시아버님의 말씀대로 그날부터 제가 우리 집 통장 관리를 맡아서 하게 되었고 매일 저녁 남편 식당 영업 종료하기 전에 카드 매출과 현금 매출을 사진 찍어서 저와 시아버지에게 검사받게 만들었어요. 한 달에 용돈으로 딱 50만 원 쓰기로 하고 그 돈만 보내주고 나머지는 전부 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무섭긴 무서운지 모든 경제권을 다 뺏기고도 남편은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저한테 찍소리 한 번 못하고 살고 있어요. 남편은 저한테도 정식으로 사과를 했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똑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양가 부모님께 매달 같은 금액의 용돈을 드리고 작은 선물 하나라도 똑같이 2개를 사서 보내드리는 걸로 정했어요. 남편의 통장을 손에 쥐게 되었다고 해서 제가 마음대로 쓸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까지처럼 매달 정해진 금액만 생활비로 쓰고 나머지 돈은 전부 적금할 거예요. 아버님 말씀대로 이렇게 두 사람 버는 걸 하나로 합쳐서 모으니까 이제야 제대로 된 부부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남편이 이번 기회에 정신을 차린 것처럼 보이지만 앞으로도 허튼 생각하지 못하도록 예의주시할 생각입니다. 솔직히 그날 친정엄마한테 정 떨어지게 이야기했을 때는 남편과 바로 이혼할 마음이었지만 시부모님들이 너무 좋은 분들이라 이렇게 끝내기는 아깝거든요. 앞으론 남편이랑 돈 때문에 싸우는 일 없이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돈 관리까지 제가 하게 됐고 시부모님도 제 편이니 얌전히 제 말 잘 들어야 할 겁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